안녕하세요. 책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우리나라의 많은 애독자와 팬을 갖고 있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그도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발한 상상력과 영상을 보여주듯 생생하게 그의 상상의 세계를 소설로 구현하는 작가입니다. 특히 반전의 결말을 항상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솜씨가 탁월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인 듯 여겨지는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내겐 너무 좋은 세상. 이봐요, 일어나야 돼요. 기상시간이에요. 릭은 뭐라고 투덜거리며 뒹굴뒹굴 하다가 베개들 사이로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은은한 빛으로 방 안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이봐, 내 말 안 들려? 이제 일어나야 한다니까. 자명종이 처음보다 덜 상냥한 어조로 재우쳤다. 아이고, 알았어. 그만해. 릭은 그렇게 짜증을 내고는 인상을 쓰며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햇살이 조금씩 따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잠 때문에 부풀어 오른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실내화를 한 짝씩 차례차례 신었다. 자, 앞으로 가! 실내화 두 짝이 한 소리로 구령을 넣었다. 릭은 머리를 극적이며 주방 쪽으로 이끌려갔다. 안녕. 문이 활짝 열리면서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왔다. 선반 위에 놓인 여러 주방 기구들도 인사말을 합창했다. 안녕, 당신을 보니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네요. 예전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좋기만 하더니 하고 생각하는데 의자가 친절하게도 릭이 앉을 수 있도록 식탁에서 스스로 떨어지며 말했다. 아주 부드러운 밀크 커피를 마시면서 토스트와 마멀레이드를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릭은 그렇게 사람처럼 상냥하게 구우는 물건들을 참고 받아들이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물건들이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웠다. 물론 그것들 덕분에 삶이 한결 편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예컨대 그의 아파트는 크고 작은 진공 청소기들과 집진기와 그 밖의 다른 청소기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도록 열심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또 세탁기는 빨래바구니와 협력하여 향긋한 새 물내가 나는 깨끗한 옷을 정해진 시각에 수 킬로그램씩 토해냈다. 그러면 스팀 다리미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휘파람으로 연주하면서 이 옷들을 다리고 여러 번 풀을 먹였다. 정밀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소형 스피커와 음성 합성기를 어디에나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거의 사람처럼 말을 하는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제품들은 확실히 삶을 안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 하지만 기계가 사람처럼 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건 해도 정말 너무했다. 가장 하찮은 도구들조차 제가 맡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기를 쓰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셔츠는 제 스스로 단추를 채웠고 넥타이는 마치 뱀처럼 제 스스로 사람의 목 주위에 감겼다. 텔레비전과 하이파이 오디오 세트는 서로 자기가 먼저 집주인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다투었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니
릭은 때때로 소박하고 말없는 옛날 물건들이 그리웠다.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사람 손이 가야만 움직이는 가전제품들, 삐걱거리는 문,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은 실내화, 요컨대 생명의 흉내를 내지 않은 물건들이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골동품 가게나 가야 찾아볼 수 있었다. 릭은 프라이팬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몽상에서 깨어났다. 프라이팬은 관절이 있는 팔을 움직여 계란 하나를 찝더니 그것을 깨서 기름에 던졌다. 프라이팬 뒤에서는 커피 머신이 잔에 따뜻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자, 맛있는 콜롬비아 커피를 대령했습니다. 커피잔이 하는 소리였다. 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안에 안데스 지방의 펜 파이프 선율까지 흘러나왔다. 계란 프라이는 누가 먹을 거지? 접시가 묻자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 양옆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답했다. 릭이 먹을 거야. 냅킨이 릭 목주위로 펄쩍 뛰어올랐다. 릭은 얼굴을 찡그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빌어먹을 놈의 냅킨이 내 목을 조를 날이 오고 말 거야. 그는 냅킨에 일부러 얼룩을 묻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냅킨은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주방의 구석 자리에서는 세탁기가 계란 노른자로 더럽혀진 그 네모난 천 조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맛있죠? 커피 머신이 자신만만하게 물었다. 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 머신은 한 잔을 더 따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다고 느꼈는지 픽픽하고 전기를 뿜어냈다. 과일 압착기가 마치 음식에 대한 손님의 반응에 불안해하는 주방장처럼 물었다. 아침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릭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주방 기구들을 상대로 화를 낸다는 건 우스꽝스럽고 부질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물건들이 그를 히스테리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날 좀 가만 내버려 둬.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좋아 얘들아, 릭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릭은 아주 조용하게 아침을 먹고 싶은 거야. 토스터가 그렇게 다른 주방 기구들을 타이르면서 노릇노릇한 빵 조각에 가염 마가린과 마멀레이드를 고루고루 펴서 발랐다. 그때 갑자기 라디오가 제 스스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제 오늘의 새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이군요. 먼저 오늘의 날씨입니다. 닥치지 못해 릭이 라디오를 노려보면서 쏘아붙였다. 라디오는 곧바로 꺼졌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렸다는 뜻, 이번에는 텔레비전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한창 아침 드시는 중이겠죠? 여러분 모두 아주 맛있게 드시고. 사회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생기발랄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릭은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다행히도 그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구형이라서 손으로 전원을 끊는 것이 아직 가능했다. 신제품들에는 영구 전지가 들어있었다. 그 전지들은 금속판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릭은 토스트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주방 기구들을 타일러서 잠시나마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준 토스터가 고마웠다. 그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고맙다 토스터. 천만에요. 나는 아침이 힘들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릭은 그 대답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물건들이 그렇게 인간의 대화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것들이 내뱉는 말들은 자기 기록 매체에 기억되어 있는 문장일 뿐이었다. 처음에 그 말들은 예, 아니요,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등과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물건들은 이제 비록 틀에 박힌 것일지언정 시르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진정하세요. 그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화내실 필요 없잖아요. 날씨가 좋아질 모양이에요. 하는 식으로 말이다. 점점 더 정감있게 점점 더 인간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었다. 이젠 저 말하는 물건들의 넌덜머리가 나. 릭이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데 비디오폰이 소리쳤다. 누가 왔어요? 릭이 대꾸를 하지 않자 비디오폰은 숫제 악을 썼다. 누가 왔다니까요? 나 기 안 먹었어 임마. 받을래요? 아니면 내가 메시지를 녹음할까요? 누군데? 어떤 여자예요. 젊어 보여요. 어떻게 생겼는데? 예뻐요. 당신 옛날 여자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여자를 닮았으면 예쁘다고 볼 수가 없지. 게다가 10중 8구는 히스테리 환자일 거야. 어쨌든 바꿔봐. 화면에 상냥한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릭 베를린 씨 계신가요? 바로 접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조아나 아르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무슨 여론조사인데요? 저희는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에러 로봇에 기억시킬 대화 문장을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디오 포너 카메라가 줌 렌즈를 여자의 젖가슴으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화각을 좁혀나갔다. 릭은 그렇게 비디오 폰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거북했다. 하지만 줌 렌즈에 잡힌 것과 같은 젖가슴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댁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릭은 턱을 문질렀다. 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염이 거칠했다. 전날 전기면도기를 박살낸 것이 후회되었다. 한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면도를 해주겠다고 나대기에 홧김에 놈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 금발의 여자는 강도였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권총을 빼어들고 조심성 없는 릭을 대바람에 제압해버렸다. 그녀는 3분 만에 릭을 의자에 묶어놓고 그의 아파트를 털기 시작했다. 어때 베를렌 씨? 문에 철갑을 두르고 비디오폰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달아도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난 척하지 말고 조심을 했어야지. 조아나 아르통이 그렇게 훈계를 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가슴은 화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토스터를 잡아 커다란 가방 속에 던져 넣은 다음 커피 머신을 집어들었다. 도와주세요. 커피 머신이 겁에 질린 비명을 내질렀다. 요것 봐라. 새로 나온 커피 머신이네. 아주 맛있는 콜롬비아 커피를 만들어 주겠는걸. 그러냐? 그렇소. 릭 베를린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야,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복도로 통하는 문이 일부러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그녀의 손가락이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끼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문의 경첩이 빠질 정도로 사납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만하오. 그건 한낱 물건일 뿐이오. 리그 말에 그녀는 비디오를 두 손으로 집어들면서 마치 탄식을 하듯이 말했다.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물건들이여. 그대들에게 영혼이 있느뇨. 경찰이 곧 올 거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들은 비디오폰이 호출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 그런데 내가 전화선을 뽑아버렸지. 아닌 게 아니라 가엾은 비디오폰은 접속이 끊긴 줄도 모르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긴급 구조 요청 전화를 하느라 헛되이 애를 쓰고 있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비디오폰이 은밀하게 알려주었다. 릭, 미안하지만 통화가 안 돼요. 그러자 릭이 꽁꽁 묶여있는 의자가 넌지시 말했다. 릭,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곧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의자 스스로 덜덜 떨어서 결박이 느슨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떨어대니까 정말 밧줄이 느슨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주머니 칼이 그의 손을 묶고 있는 밧줄에 접근했다. 쉿, 나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머니 칼은 소리 없이 매듭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때 조아나 아르통이 꼼짝 않고 앉아있는 릭에게 다가오더니 빈정거리는 미소가 가득 어린 얼굴을 그의 코앞에 들이댔다.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니, 이 여자가 뭘 하려는 거지? 그녀가 더 다가들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온몸을 녹작지근하게 만드는 길고도 깊은 입맞춤이었다. 이것들은 다 내가 가져갈게. 고마워. 그녀가 큰 가방을 들고 떠나면서 말했다. 릭은 의자를 세게 한 번 흔들었다. 그 순간 주머니 칼이 애를 써준 덕에 거의 다 잘려있던 등 쪽의 밧줄이 툭 끊어졌다. 릭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에 쿵 하고 머리를 찧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머리 꼭지가 얼얼한 느낌이 들어서 만져보니 혹이 나 있었다. 그는 완전히 거들나버린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문짝은 떨어져 나가 있고 토스터와 커피 머신과 자명종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기계들의 소음은 사라졌고 그는 혼자 있었다. 사람 흉내를 내는 그 혐오스러운 물건들을 강도가 없애준 셈이었다. 그렇다면 그 강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물건들을 아쉬워해야 하는 걸까?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그 텅 빈 공간과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잠바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기 집 바로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갔다. 언제나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근한 곳이었다. 카페 주인은 콧수염을 기른 뚱뚱한 남자였다. 눈동자까지 맥주에 취해 있던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릭을 보며 말했다. 어서 오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겼어. 내가 원하던 일이지.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네. 자네가 원했던 게 뭔데? 사람 흉내를 내는 물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지. 릭이 앉아있던 의자가 웃음을 터뜨려자 이내 카페 안의 물건들과 손님들이 모두 폭소에 가세하였다. 이제 자네 집에는 그런 물건들이 없는 거야? 다 도둑 맞았네. 그러면 혼자서 무척 쓸쓸하겠네요. 그 기분 이해가 가요. 자, 이것 좀 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땅콩 자동 판매기가 내는 소리였다. 그 기계는 너그럽게도 스스로 1유로짜리 동전을 구멍에 넣더니 땅콩이 가득 담긴 작은 그릇을 내밀었다. 혹자는 그러지. 어떠한 물건도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고. 나는 그 생각에 찬성하지 않아. 설탕 그릇이 그렇게 말하자 잿더리가 맞장구를 쳤다. 나도 마찬가지야. 릭은 기분이 울적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땅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커다란 추시개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서 그 낡아빠진 추시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물건들이여, 그대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그는 조아나 아르통의 말을 떠올리며 그렇게 되뇌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낡은 추시개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달그락 하는 소리를 내더니 감미로운 여자 음성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창의성 없는 기술자들이 고안해낸 보잘것없는 물건들이죠. 우리는 그저 전자공학의 산물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정신적인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전혀 없죠. 축구박스도 거들고 나섰다. 그래요.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한낱 기계들일 뿐이죠. 그러고 나서 축구박스는 오래된 뉴올리언즈 재즈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슬픈 선율이었다. 고물 추시개와 선반 위의 위스키 병들이 속으로 눈물을 짓고 카페 안의 다른 물건들도 덩달아 울적한 기분에 젖는 듯 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릭베를레는 다시 정신을 차리며 그렇게 속말을 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데 아침에 그의 물건들을 강탈해 갔던 바로 그 금발 여자가 눈앞에 보였다. 참 배짱도 좋다. 내 아파트를 털고서도 아직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맞춤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젊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그녀를 쫓아 내달렸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릭을 알아보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을 놓는 눈치였다. 아까는 내가 권총 때문에 꼼짝없이 당했지만 설마 거리 한복판에서 권총을 빼어들지는 않겠죠? 나는 그렇지 않겠지만 권총이 내 말을 들을까? 워낙 제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하는 놈이라서 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권총은 그녀의 호주머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여자를 가까운 경찰서로 끌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하는 릭은 생각했다. 내 물건에 대해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소. 어떤 점에서는 그것들을 없애준 것에 대해서 약간의 고마움마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키스가 뭐라고? 내 키스? 여자는 금방이라도 짜증을 내며 가버릴 태세였다. 릭은 잠시 머뭇거렸다.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치근거리는 건 결코 그가 좋아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그가 쭈뼛거리는 것을 보고 까르르 웃더니 그의 두 어깨를 잡고 콱 누르면서 그를 건물 벽에다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그때 릭은 그녀를 쫓아온 게 과연 잘한 짓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옷깃을 양쪽으로 확 잡아당겨 그의 가슴이 드러나게 했다. 그는 너무 놀라서 그녀를 뿌리치거나 말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한 손이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여기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을 펼쳐 보여주지요. 자, 궁금한 다음 이야기 읽어볼게요. 릭의 살가죽이 갈라졌다. 그는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슴에서는 피 한 방울 솟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살 속에 젓갈색 털로 살짝 덮인 채 감춰져 있던 뚜껑을 열고 인공심장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그 인공심장을 릭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서 소리쳤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주제에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한낱 기계일 뿐이면서 감히 다른 기계들을 심판하고 있어. 나는 아침에 당신 집에서
살아 움직일 수 없는 물건들이여 그대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라고 혼잣말처럼 물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이여 그대들에게 진정 영혼이 있는가? 그녀는 팔딱거리는 빨간 기관에 눈길을 붙박고 있었다. 릭도 자기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건 흔해 빠진 모델이야. 유압 시계 장치가 들어있는 인공 심장일 뿐이라고. 그녀는 그것을 잡아 리그 가슴에 뚫린 구멍에 다시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았다. 그런 다음 릭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그의 머리를 상냥하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나 역시 당신 심장과 똑같은 것을 내 가슴속에 감추고 있어. 지구상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야. 우리는 모두 기계야.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그런 환상을 풀도록 우리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야. 땅콩 자동 판매기와 당신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뿐이야. 꿈에서 깨어나야 해. 그런 환상을 품도록 우리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야. 땅콩 자동 판매기와 당신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뿐이야. 꿈에서 깨어나야 해. 오, 반전. 소름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또 봬요.